네, 반갑습니다. pen경장입니다. 오늘 장세가 엄청나죠? 디카루고가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엠블과 메타디움 등이 급등하면서 잡코인들까지 조 단위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디카르고 하락 소식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베이 코리아의 이베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베이는 지마켓과 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 기업이 올해 초 매각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서비스하는 각종 기업들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는 그런 인수 이슈가 생겨났고, 여기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신세계, 쿠팡 등 여러 기업들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 기업의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카카오가 인수할 경우에 디카르고가 상승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을 했고, 이와 반면에 신세계가 인수할 경우 페이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페이코인이 페이 파트너 공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승했던 디카르고가 오늘 카카오가 인수합병에 예비 입찰 불참을 했다, 이런 뉴스 하나로 기대 심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며 대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투자자분들에게 최악인 거는 한 달 내내 장세가 NFT, DID, 카카오 이 세 개를 계속 순환하면서 메타 펌핑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오늘도 이 카카오가 무너지더라도 DID인 메타디움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멘탈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이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안심을 하지만, 내가 탄 코인은 떨어지는데 다른 코인은 오르는 모습, 이런 게 나온다? 이거 정말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잡코인장은 한참 남았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카카오에서 DID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거래대금이 메이저와 준메이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카르고 차트를 켜시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태껏 이 디카르고가 진행됐던 상승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디카르고가 고점에 올려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50%에서 60% 하락을 진행하면서 올린 차트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안정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3월 3일에 280원 근처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 가격은 100원대입니다. 이게 약 마이너스 60%가 되겠는데, 지금의 조정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안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모두 이베이를 조금 꺼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보통 입찰이 그렇거든요. 기업들이 속으로는 엄청 사고 싶더라도 겉으로는 별로 내색을 안 하죠. 전부 뭐 사업적 리스크나 뭐 회피하는 이유 등을 말하는데, 아마 속은 아닐 겁니다. 이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입찰 결과는 이번 달 18일, 이틀 뒤에 공개가 되고, 최종 발표는 5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NFT, DID, 카카오고요. 지금 현재 업비트의 잡코인을 순환하면서 장을 만들고 있는 세 개의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인들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픽셀, 그리고 디카르고, 보라 등이 있고요. 그리고 DID의 경우에는 메타디움과 메디블록이 있죠. 참고로 거래소는 업비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NFT의 경우에는 좀 많은데 대표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칠리즈, 마나, 그리고 샌드박스, 세타 토큰, 그리고 픽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잡코인들이 이걸 순환하면서 계속 펌핑했다가 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펌핑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번 2-3주간 진행됐던 이 대형급 상승은 이 세 개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카오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픽셀의 가격을 본다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픽셀 안에는 NFT라는 소재가 숨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러한 세 개의 특징들, NFT, DID, 카카오, 세 개의 특징들을 가진 코인을 타라는 말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장세가 워낙 코인이나 잡코인들이 공시만 잘 하나 좋게 내놓아도 몇 배가 오르는 장이라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이번 장세에 공시를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인 회사도
정말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콘 같은 회사를 보면 진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나 그런 걸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로서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뭐 준비된 걸 수도 있겠지만 공시를 뭐 일주일에 몇 개씩 내놓는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을 이끄는 걸 보세요. 뭐 다른 코인들도 그랬었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게 카카오, DRD, NFT 지금 공시가 나오고 공식화된 코인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공시들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카카오라는 회사랑 협약을 해서 공시를 내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태생부터가 DID여야 하는 코인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코인의 의미 부여를 조금 해준 다음에 NFT를 추가시키는 게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고요. 테슬라가 NFT를 건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업비트에서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이 110여 개 코인들 중에 몇 개는 샅샅이 뒤져보시면 아마 건질 소식들 많이 찾으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일주일 정도 코인들 하나하나 코인 사이트, 코인 트위터, 코인 블로그 등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아직 공시 발표 전이긴 하지만 이 업데이트 등이나 추가 소식이 발표되어 있는 경우가 다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곧 이런 식으로 공지를 올려놓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거래소에서 말을 안 꺼낸 거겠죠.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크체인이라고 한 2, 3일 전에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있잖아요. 사실 커크체인의 경우에도 이 NFT 업데이트 이슈는 2월 10일 정도부터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몇몇은 알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세에 눈이 돌아가서 눈앞에 잡코인들이 두세 배 오르는 거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런 말을 쉽게 듣지 못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까놓고 보니까 진짜였고 우리가 그런 코인에 집중하는 와중에 그걸 듣고 커크체인이나 다른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죠. 근데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미 공시가 나온 부분도 많지만 아직 잡코인 장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장세에 좀 주목을 하지 마시고 몇 개라도 뒤져보셔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NFT 패치로 결제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드리면은 특정 종목 추천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들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고요.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도와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XEM, 이거 램이죠. 램이 시총 4, 5, 6 이렇게 4, 5, 6위를 달렸던 램코인이 이제는 시총상 3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램의 가격이고요. 현재 시간으로 업비트와 비교해 본다면 불과 2, 3%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30%에 육박을 했었는데 오늘 업비트가 입출금을 풀었고 가격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하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램 스냅샷이 총 3번 정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에어드랍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트위터에 갑자기 올리면서 연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가격 하락 또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약간 리플의 향기가 조금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램코인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던 코인으로서 이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매수 적기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매수하실 때 보통 일반인들은 가격이 높을 때는 사고 싶고 이 낮을 때는 사기 싫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내려오는 가격에 조금씩 매집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공률 좋은 투자 방법이 이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도 항상 저가 매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리고 이번에 쿠팡도 사실 손정희가 몇 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욕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와, 진짜 저점 매수 제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저가에 매수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아마 사기 싫은 가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거는 앞으로의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53,000 부분, 정확히는 52,800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1차적으로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일봉이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 말아 올림으로 인해서 이 지지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조정이 계속 나온다면 이 부분은 깨지기 전까지 1차 지지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지지는 어디일까요? 여기 바이존이라고 나오죠. 이게 기존의 매수 구역이었던 45K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 1차 이후 2차 지지로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규 매수 자리를 찾을 때 여기 살까 여기 살까 하지 마시고 이 지지 근처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1차랑 2차 지지 이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1월의 조정 그리고 2월의 조정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이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된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날까지 앞으로 9개월이 남았고요. 이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아래로 이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 뒷매수를 하면서, 한국말로는 눌림목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비중을 확보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뿐만 아니라 이번 달 장 추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메이저와 준메이저 쪽으로는 거래대금이 향하지 않고 오직 잡코인 쪽으로만 향하는 장이 있었으니까 아마 시선은 대부분 이쪽으로 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초보자분들은 대박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허탕만 치시는 분들로 이렇게 둘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걸 봤을 때 우리에게 좀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장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이번 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오늘 제가 조사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적극 이용해 보시고,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평경전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손해 보신 분들은 힘내라는 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